네, 반갑습니다. 편한 주말 보내셨는지요? 먼저 이것부터 서두부터 꺼낼게요. 저는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떨까? 진짜 이번 주 시장은 어떨까? 이번 주 시장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드릴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차근차근하게 풀어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주말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그 상승과 하락 있죠. 이 부분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승과 하락에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은 뭐죠? 일단은 투자된 종목, 투자할 종목이나 투자할 종목 플러스 아니면 투자된 종목, 투자한 종목, 이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주간이에요. 진짜 올라올까? 글로벌 시장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파장이 큰데, 투자한 종목 아니면 투자할 종목이 올라올까?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일까? 아니지, 대형주 쪽의 움직임, 이런 쪽은 나타난 종목도 있는데 덜 나타난 종목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시장의 질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변곡점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19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수요일 날이에요. 공교롭게 제일 정확한 그 가운데에 있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일 날 그리고 18일 날이 있는 상황인데, 17일 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또 그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는 이 자체가 리스크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꽤 큰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어쨌든 미국 시장은 휴장, 대통령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휴장인 그런 상황이고, 18일 일 없어요. 19일 날 요게 변곡이고, 20일 날 일 없어요. 21일 날 일 없어요, 진짜로. 19일 날 요때에 하나 일 있다라고 한다면 FOMC 의사록 발표. 근데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은 요 20날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19일일 것 같아요, 중간에서 껴서. 저는 투자할 종목이나 투자한 종목, 이 부분에서 대형주가 있을 거고, 그죠? 대형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있을 거예요. 중소형주. 그죠? 저는 중소형주에 좀 더 집중돼 있어요. 그쵸? 저는 그 부분을 좀 보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도 지금 올라온 종목이 꽤 있죠, 그죠?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쪽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쪽,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쪽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대형주에서도 내린 종목이 꽤 많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저가 있죠, 신저가. 신저가를 갱신해 내고 떨어지는 그런 대형주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형주 내에서도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차별화되어 있는 거고, 오르는 종목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1월서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오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 다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줘서 충격을 이렇게 딱 하고 줬지만, 그 부분에도 꿋꿋하게 이슈적인 부분과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졌어요, 대형주에서도. 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겠죠. 중소형주도. 근데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는 하락한 부분이 꽤 많아요. 주가 지수는 올라왔죠. 그죠? 2243포인트면은 실질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꽤 어려운 부분에 그 등락이 있었지만 어쨌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올라왔던 부분들이 대형주의 핵심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의 순환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 이것을 빼놓으면 실제 한국 시장 자체에 그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은 그런 상황으로 부딪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죠? 2020년도에는 주가가 더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으니까. 저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 저는 2500포인트 간다. 2500포인트 금방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도에 상반기에 상승을 하고 하반기엔 빠질 것이다. 전강 후약을 예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4월 달에 선거. 4월경에 선거 있죠. 그죠? 선거. 이제 2달 남았어요. 딱 2달 남았어요. 진짜로. 오늘이 2월 16일이니까 실제 따져보면은 4월 15일이 선거일이니까 딱 진짜 2달 남았네. 그죠? 이 정도면은 주가가 이제 반전을 해주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라와 있는 상태에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직은 핵심 대형주 위주로 특히 외국인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만 상승을 한 거고 여기에 기관들은 매도를 했죠. 그죠?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도한 부분에서 진짜 이거 언제 살 거냐? 언제 살 건데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기관들이 뭘 살 건데?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신 대표 지금 얘기하니까 이번 주에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왜 그럴까? 그냥 투자할 종목이나 투자한 종목이 상승하면 된대. 이번 주에는. 거기에 17일, 18일 따져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17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이니까 화요일까지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덜 할 거고 19일 들어오면서 FOMC 의사록 이거 하나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19일 날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고 20일, 21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실제 따지고 보면 20일이나 21일도 크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은 그러니까 장세는 아닐 것이다. 근데 어쨌든 19일 날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뭘까? 제가 요거를 풀어드릴 겁니다. 오히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어요. 24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있죠, 그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 다음에 27일 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두 번째 금리 결정, 그죠? 금리.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나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 주에는 덜해요. 진짜 덜해요. 쭉 하고 짜다보면 덜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이거든요. 수급. 이 수급이 진짜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거냐라는 그러니까 그 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진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자, 좀 더 지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았어요. 그죠? 매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매도를 했고 특히 이제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죠?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한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이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는 기관 매도, 외국인은 매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 매도와 개인의 매수 요 부분으로 귀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의 주가는 빠져있는 그 사이를 노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그 선물 옵션, 특히 이제 옵션에 대한 만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옵션에 대한 조율,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을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또 공교롭게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 5G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좀 기울여졌죠. 기관들 역시 뭐 한 개의 주체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연기금이나 아니면은 사모펀드, 특히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해서 편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매수를 한 겁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할 때에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도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공매도도 치고, 공매도도 치고, 매도를 했을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수량을 부어줬을 거예요. 오히려 갖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서 갖고 있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이 판 거. 그러니까 공매도까지 판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금융투자자가 매수를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 뭐 핵심 대형주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공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회수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 잡아보세요. 진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는 먼저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주가 지수가 올라오면은 지수 관련돼 있는 대형주들, 여기에 진짜 외국인들 막 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얘네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할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이 지난주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꽤 많이 나타날 건데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 그냥 뭐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대놓고 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주가가 박스피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막혀있다, 상단이 막혀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한 예상 밴드, 그러면 몇 포인트인데, 그럼 2250포인트? 이게 상단이야. 그러면 지금 몇 포인트예요? 2243포인트잖아. 그러면은 7포인트 정도 올라오면, 하루 올라오면 끝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 이후에는 박스피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2200포인트. 내릴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신종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9번째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번째 환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 그쪽 응급실, 거긴 지금 폐쇄에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일본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중국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일본이 더 무서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거나 한국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통제한다라고 치더라도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통제력이 중국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그 사이에 껴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지도를 보더라도 여긴 일본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긴 중국이고 여기 일본이고, 여기 가운데 껴있는, 그리고 잘라져 있으니까 여기 한국인데 북한은 이제 폐쇄를 했지, 그죠? 한국인데 이 영향을 안 받겠느냐 이게, 영향을 안 받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두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그 한국 정부가 이전에 메르스 그 바이러스도 그렇고, 하여튼 그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많이 진짜 일본보다도 더 선진국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잘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29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은 발생한 환자들 중에 일부가 퇴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것들이 글로벌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길어진다면 진짜 뭐 중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이런 쪽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도 섰고, 쌍용자동차 섰고, 부품이 없어서. 지금은 약간 좀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정상 가동일 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경제에 대한 여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막 2300포인트 간다. 24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예. 적어도 2200포인트는 지켜야 돼요. 2200포인트 아래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2200포인트와 2500포인트 요 2250포인트 요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주가들 종목들 만약에 계속적으로 판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팔 수 있는 부분은 올라와 있는 것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갖고 있거나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핵심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큰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이 종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못 견뎌서 팔아낼 수 있겠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못 견뎌서 팔아낼 수는 있어요. 뒤 흔들어서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금융투자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구도로 되냐면 기관이 매도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 얘가 매도를 한 7조 매도를 했거든요. 7조 매도 7조 원 정도 매도 이거와 개인 투자자 이 개인 투자자가 7조 이상 매수했거든요. 이거 두 개의 대결 구도겠지,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러면은, 금융투자 쪽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갖고 있는 부분에서 대형주들도 매도를 할 거예요. 그죠? 그죠? 주가가 올라온다, 아니면 더 내릴 것이다. 만약에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자가, 지금 진짜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 거 맞아요. 한국이. 제가 조사한 부분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1분기 성장률이 0.2%에서 0.3% 하락을 예상합니다. GDP 성장률이 1분기 한국 0.3% 정도까지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의 순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4% 포인트 이상 하락.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을 해서 팔 수는 있어요, 그죠? 이 여태까지 판 것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것도 아니고. 특히 이 4% 이상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중국 업종들.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의료 종목이 화학, 철강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통신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화학 쪽에서는 LG화학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LG화학의 실적을 한번 보실래요? 되게 안 좋아요. LG화학의 실적이. LG화학이 올라온 부분은 기대감이잖아. 2차전지. 왜 올라왔어? 테슬라 주가가 올라오니까 2차전지가 확산될 거야. 근데 2차전지가 확산되고 테슬라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막혀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하면 딜레이 될 거고 딜레이 되는 부분에서 견제내겠냐 이기지. 어쨌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LG화학 금융투자가 공매도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라온 쪽에서 동매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더 오히려 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지수가 2250포인트에 막혀있다라고 보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놓을 수 있는 거지 더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신 대표가 이번 주에는 주가에 등락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종목의 상승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9일날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그 근거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 대결 구조 이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금융투자와 개인 투자자. 7조 원 매도와 7조 원 매도와 7조 이상의 매수. 결과적으로 금융투자가 매도한 부분이 개인 투자자의 그 7조 원 이상 매수 이 부분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 지워졌다. 그죠?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기관 다시 한번 쓰면 되지. 금융투자. 금융투자. 그죠? 이거와 개인 투자자. 7조 원 이상 매수. 7조 원 매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누른 거잖아.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것은 주가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내린 거죠, 그죠? 못 올라오거나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못 올라오거나 내린 부분이 금융투자가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판 그 대형주들, 뭐 공매도 한 부분도 있겠죠, 그죠? 대형주들은 그거는 수급 세력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그렇죠? 투신권의 매수, 투신권 아니면은 연기금의 매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순환매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도 팔아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공매도한 부분을 매수하면 이쪽은 더 올라오겠지, 그죠? 근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개인 투자자권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겠지.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못 견뎌갖고 여기서 매도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할 것 같아요. 못 견뎌서. 그러면 이 매도한 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투자가 매수해 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냐면 기관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매수할 종목 그만큼 팔았으니까 매수할 종목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매수할 종목이 이쪽에 이렇게 올라온 이 종목이 아니라 얘는 공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공매도를 친 부분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하거나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여기에서 안 사주면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으면 그냥 유지되면은 주가는 그냥 현재의 상황으로 매칭이 되겠지. 그래서 제가 보는 게 2250포인트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매수할 종목은 이쪽 개인 투자자들 종목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안 움직인 종목, 못 올라온 종목,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못 견디겠다라고 팔아낼 종목, 이런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움직이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지수하고 상관없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수하고 상관없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 월요일날 당장에 움직여라, 화요일날 당장에 움직여라, 그게 아니라 최소한 19일 수요일날 정도 되면 확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겠느냐. 움직이는 것은 월요일서부터 움직이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수요일서부터 눈에 띄게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기관의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쪽, 그 종목의 매수 타켓의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 견뎌야지. 갖고 있는 종목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잘 갖고 있다가 금융투자자가 금융투자 특히 기관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간에 종목이니까 단순간에 20-30% 올라오는 것은 눈 깜짝할 새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와 상관없이 주가가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보고.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암만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제 예상이 맞거나 그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요, 개입할 것 같습니다. 개입할 것 같아요. 뭐 빠진다 해도 잘 지켜냈거든요. 그만큼 잘 지켜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 개타는 거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빠를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봐라. 이번 주에는 의외로 이슈적인 부분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나 이런 것들도 한정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움직이거나 투신권, 연기금이 움직이는 거 지금 움직여 놓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도 그래요, 그죠? LG화학 실적 안 좋은데 그만큼 올라왔으면 됐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놓는 부분에서 금융투자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 팔아낸 공매도 이런 것들은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오는 종목을 공매도 치는 그런 바보는 없죠, 그죠? 그쵸?
강하게 밀어 올리고 주도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더 치는 거지, 공매도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아니면은 연기금이나 투신권 이쪽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얘네들이 뭐 삼성전자서부터 이 대형주들 그대로 세워놓고 아니면 조금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광범위하게 주식을 사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지겠지. 근데 광범위하게 주식을 사서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의 환경이냐 이제 지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29번째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죠? 그건 아니겠지. 그죠?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부분의 소강 상태고, 얘네들은 그쪽의 주식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유지만 시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추가적으로 더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서는 트레이딩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선물이나 옵션을 하는 쪽은 아니고 종목을 하는 그런 쪽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금융투자에 대한 움직임, 이 기관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기관이 그 종목을 사주겠느냐? 흔들어내려면 사줄 수는 있어요. 흔들어내려면 사줄 수 있어요. 사주는 부분에서 흔들어내서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내는 이 매도한 이 부분을 받아내면 되지, 그죠? 받아내고 끌어올리는 게 제일 쉽겠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투자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에 있어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거든요. 견디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 대한 여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수수하고 그냥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첨언을 더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정말 아닌데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시장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기대서 올라왔는데 미국 시장은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그 유럽 시장,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의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수이고 소폭 내렸어요. 그죠?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서 소폭 내린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지수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다우존스 지수만 내린 거지. 그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금 감면해준대. 세금을 내려준대. 주식 투자하면은 세금을 깎아주겠다. 10% 감세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이거는 증시에 대한 부양책이잖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미국 시장 되게 좋은데 증시 부양책을 쓰네. 그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그죠? 주식시장 부양해서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을 해서 표를 더 받겠다는 얘기지. 난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미국 시장에는 그 경제 지표도 좋았어요. 소매 판매도 그렇고, 뭐 제조업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보잉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산 차질 이런 부분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소매 판매 올라온 것처럼 제조업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도 제조업 생산 지수도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지만 미국이 제일 안전하고 미국이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일 신고가, 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깃대서 한국 시장이 올라온다? 한국 시장은 선진국 시장도 아닌데, 물론 유럽 시장의 프랑스나 독일, 그죠? 유럽 시장의 프랑스나 독일, 아니면 일본 지수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일본 지수가 빠지는 것은 얘네는 자충수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 이거 진짜 올림픽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것까지 생각하게 만드는데. 올림픽 그 부분 때문에 크루즈선에 대한 처신, 그러니까 크루즈선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좀 더 확산되고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얘네는 진짜 자충수 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내심 이렇게 지나가다가 진짜 이거 올림픽 못 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연다. 한국에서 열어라.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안전한 한국에서 열자. 이런 식으로,
그 일본하고 공동 개최하자. 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월드컵도 공동 개최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은 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따라가기에는 약간 좀 힘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다우존스 지수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지수 여기잖아요. 그죠? 네, 쭉 올라왔죠. 그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V자 반등을 해줬어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죠. 그죠? 나스닥 지수가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부분, 그걸 넘어섰죠. 그죠? 빠진 부분에서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S&P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이전 고점을 뛰어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여기는 뭐 거의 타격을 안 받은 거죠. 한국도 있어요. 2차 전지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쪽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고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독일 지수 볼까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이전 고점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V자 반등을 해줬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해소는 안 됐지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이죠. 프랑스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지수도 지금 그 부분인데, 얘네는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좌충수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제일 유리하게 작용한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려면은, 일단은 우리도 한국 시장에 대한 업종 지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코스피 지수 잠깐 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 요거는 못 넘었어요. 그죠? 그쵸? 1월 달에 올라온 부분, 그걸 못 넘었어요. 그죠?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네. 우한 폐렴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내렸었던 것들이 올라온 거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요것만 만들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죠? 네, 삼중천정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고, 그냥 저는 이 라인에서 그냥 박스권만 만들어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박스권 만들어지다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3월달, 4월달 이후에 선거 이후에 빠지는 적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삼봉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는 달라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삼봉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오른쪽 어깨는 몇 개 만들어져요? 적어도 서너 개까지 만들어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삼중 바닥형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겨야 돼요. 지금 현재는 겨서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시그널적인 부분은요, 상승 쪽이에요. 시그널적인 부분은 계속 상승 쪽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상승 쪽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 좀 더 작게 보면은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양봉을 만들어낸 이후에 상승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거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큰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죠? 올라오는 그런 여건.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잘 보세요. 만약에 현재 요 가격이잖아요. 아이고. 다시. 자, 만약에 현재 요 가격이잖아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뭐 월요일 날이라도 올라왔다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삼봉 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 또 내릴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게 삼봉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오르면 안 돼요. 많이 올라와야지. 쫙 하고 올라와야 돼. 그래야 내리는 부분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작게 움직이면은 요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예. 마중물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렇게. 아니면 이전 고점을 뛰어넘든지. 근데 이렇게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여건인가요? 한국이?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가격 대역에서 그냥 요 가격 대역에서만 맞추면 돼. 차라리 저는요 내일 하락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골치 아프지거든요. 그거 루틱이 볼 건데. 그래서 저는 정황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200포인트, 그래서 22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2250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여튼 그거는 이번 주 추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속단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지표로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시장은 상승 추세고 상승 추세에 기반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 그 기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안 움직였죠, 그죠? 움직인 종목도 있지만은요, 그 종목에 기대를 걸기에는 너무 협소해. 주도주는 있지만 그 주도주가 시장을 전체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 좀 적은 힘이다 이거지. 그죠? 우리는 면밀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만약에 현재 이 판단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치더라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안고서 그 수익을 내기에는 수익이 아니라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몰기에는 오히려 좌충수두게 되면 더 크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몸살이고 조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그러면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는 게 나아. 현재의 상태가 손실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아. 유지한 이후에 주가가 세게 움직일 때 상한가 한번 들어가면 끝이거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진짜 우리 종목만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라고 했을 땐 저는 50%가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들 개 탔다. 개 탔다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개 탈 수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와가지고 진짜 뿌려대서 팔아내고 현금 갖고 있다가 주가가 조정받거나 움직일 때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야 이거 괜찮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난주 지지난주 지루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겠지만은요, 그거 견뎌냈거든. 잡아보세요. 그거 못 견디고 종목을 팔고 딴 데로 움직였어. 근데 그게 빠지면은, 그게 2차 전지고 막 했는데 그게 안 움직이면, 그쪽에 올라온 쪽에 정맞기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공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2200 진짜 2250원에 이 50포인트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으로 등락의 박스의 횡보권으로 만들어진다면. 근데 2월달 시장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2월달 시장에 아세요? 2월달 시장? 작년 2월달 시장 어땠는지, 재작년 2월달 시장 어땠는지, 한 10년치 2월달 시장의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 그냥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빨리 올라왔으면 좋은 거지, 그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이거 수익이 딱 사가지고 탁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한 발 한 발 걷으면서 시장의 그 기류를 만들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부합되면은 진짜 이거는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도 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이때에도 그랬어요. 아니 사실 안 된다라고만 교체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체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사세요. 차라리 더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더 사는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난데. 물론 더 샀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골치 아프지. 근데 여태까지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부분에서 빠졌는데 움직이지 않았는데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얼마만큼 되겠냐 이거지. 그리고 진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봤어?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움직였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움직였어요. 그렇게 봤거든. 얼마만큼 확실하는데.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때 대표님 진짜 그렇게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더 살까요? 이렇게 그 저한테 그 문자를 주신 분도 있으세요. 당연히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 좀 더 사세요.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틀리면 안 되는데. 농담이고요. 그만큼 시장의 그 기류적인 부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과 개인. 이 싸움입니다. 그 희한하죠, 그죠?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야. 기관과 개인이야. 기관이 판 종목은 개인이 산 거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종목이 안 간 거야. 자, 더 팔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얘가 얼마를 팔았어? 7조 원을 팔았어. 와,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얘는 얼마를 샀어? 7조 원을 샀어.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이 기관이 미쳤어? 개인들 이거 산 거를 끌어올려주게? 그죠? 아니면은 외국인 거 사지, 외국인 거. 외국인 거를 사지. 이걸 사지.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기관이라면, 내가 금융투자의 수장이고, 그, 헤드 코치라면, 예? 예. 제가 그 그러니까 매니저, 매매 그 파트장이라면, 외국인 거 안 사요. 개인 거 사지. 개인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 살 거예요. 괜찮은 종목인데 떨어져 나가는 것들. 괜찮은 종목인데 움직이지 않은 것들. 그쪽으로 확 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인은 광범위하죠. 그죠? 잡아보세요.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게 종목들을 매수했어요. 근데 이 종목 중에서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요것만 올라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광범위한 부분에서 막 나오겠지. 이쪽으로 몰리겠지. 그리고 이쪽도 받아가지고 이쪽 올릴 거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뒤 흔들어가지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을 한순간에 홀까락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부분이 지수에 의해서 지수를 내리치면은 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9번째 환자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으로 더 몰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쵸?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는 거예요. 17일, 18일, 19일.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 19일서부터는 움직인다. 17일서부터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소한 19일서부터는 움직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17일, 18일 이때에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그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 공개 방송을 한번 해서 서베이를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관이라면 개인 투자자들 걸 사겠냐? 안 산다요. 근데 저는 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걸 살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건 한정적이야. 그죠? 투신권, 연기금, 한정적이야. 그 안에 움직이는 거. 근데 개인 투자자들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기관들 중에 특히 금융투자는 단기에 짧게 움직이는 성향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 A 종목 사고 B 종목으로 옮기고 B 종목 사고 C 종목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 번 들어오면 그냥 상한가인 거야. 상한가 두세 번 끝내고 옆으로 옮기고 상한가 두세 번 끝내고 옆으로 옮기고 그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부분을 주말 동안에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에서 진짜 다시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기에서 요게 나오고 조금뿐이 안 올랐다. 조금뿐이 안 오른 부분이 나오고 이게 나오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이때부터. 예, 문제가 커집니다.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 어디가 유리하냐면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한 거야. 진짜 코스닥이 유리해요. 코스닥이. 예.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 밴드 대응은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밴드 대응은 여기 있는 상황이고 요거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 좀 더 올라가도 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올라가도 돼요. 삼성전환도를 딱 보면은 그것도 느껴져. 이거 봐봐요.
얘는 요만큼 움직인 부분에서 만약에 아이고 지워졌네. 요 부분에서 내려온다라고 치더라도 걔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올라와서 음봉이 그려졌다. 이렇게. 예. 음봉이 그려졌다. 여기에서 음봉이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치더라도 이 대역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원체 움직였었던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력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내리면 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린다 치더라도 코스닥이 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상황에서. 다 지워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 아까 콱 하고 지워서 지워진 부분인데. 네, 그죠? 뭐 이동평 유선이 없으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네. 그죠? 그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저는 안착될 수 있는 그 여건, 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삼봉으로, 그러니까 삼봉이 아니라 쌍봉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까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까지는 충분하게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코스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당연히 실제 코스피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쪽은 실제 수급에 의해서,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 부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NC소프트 한번 봐봐라. 그거는 외국인이 끌고 가는데 진짜 그거 빼지도 않고 끌고 갈 거다.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올릴 거고. 제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럼 지수가 지켜지는 부분인데 그 지수가 얼마만큼 지켜질 건데.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2300, 2400 막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도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시속 게임이고 풍선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건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시장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선택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양극화, 즉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의해서 양극화 됐는데, 자 봐보세요. 양극화를 만들었죠, 일단은. 그죠?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의해서 양극화를 만들었어요. 핵심 대형주는 올라왔고 중소형주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대형주를 따져보니까 대형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돼 있더라. 그래서 움직인 종목은 움직였는데 차별화된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신저가 있죠. 신저가. 곤두박질 치는 신저가가 늘어나고 있더라. 신저가 종목이 더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면 얘네들은 간 것만 간 거야. 즉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것만 간 거지. 그죠? 신저가를 만드는 종목들은 기관들의 공매도가 나온 거예요. 공매도. 이런 쪽을 공매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낙폭과대에 의해서 이 공매도가 신저가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리면서 주가 지수는 받쳐놓을 수 있어요. 나머지 이쪽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를 유지될 수는 있겠지. 이쪽도 움직인다라고 하면 주가 지수는 플러스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중소형주는 이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쏟아질 겁니다. 물량이. 물량화. 누가 물량화를 시켜요? 개인 투자자들이 못 견디면 팔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물량화된 부분을 막 쫓아서 살까? 아니에요. 대놓고 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물량으로 나오면 매수하겠지. 그렇죠? 그게 저는 기관이고 그 기관의 금융투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부분이 지나서 선별된 종목, 즉 대형주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서 그 올라온 종목과 신저가 종목이 나눠진 것처럼 중소형주에서도 분명히 나눠질 거다. 그래서 세력이 있고 실제의 수급이 갖춰져 있는 수급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주가하고 상관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저희 종목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장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결정을 내드릴게요. 그러면은 17일, 그쵸?
17일, 18일, 19일, 20, 21일. 실질적으로 이 뒤에 19일을 전후로 해서 이 앞에 이 뒤에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와도 그렇고 내려도 그렇고.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17일 날 올라올까? 아니에요. 그냥 쏘쏘해요. 빠질 수도 있어요. 약간. 올라오면 골치 아파. 차라리 빠지는 게 나아. 그죠? 18일 날도 마찬가지지. 그죠? 그 안에 멈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일 날 영향을 받고 20일, 21일 이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뭐 상승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이후에 종목들의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개탄다 이제 개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렴하게 신경 써서 매수를 했으면 잘 살았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